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귀농 귀촌에 대한 최신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19 K-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지난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네, 이번 박람회에선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관도 운영돼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화제의 현장을 강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길잡이가 돼줄 2019 K-팜 귀농귀촌 박람회가 지난 1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농산업 발전에까지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인 만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꼭 필요한 최신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하시려면 갖가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준비하실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귀촌하시고 귀농하실 분들이 처음부터 집을 크게 짓으면 안 된다. 이런 정도 집을 짓어서 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집을 지어놓고 있잖아요. 이런 장소에서 귀농을 결정하고 귀촌을 결정하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동주택, 편백 한옥 등 다양한 전원주택 모델들이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집을 짓는 거는 좀 10년 정도 늙는다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그냥 이렇게 바로 갖다 놓고 하면 직접 보니까 재밌는 것 같고. 전원주택을 짓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건축법이나 농지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궁금증도 이곳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농 귀촌할 지역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홍보관에 전국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들이 모여 있어 각 지역의 농업 특성이나 특화 작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입니다. 귀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저희가 그 구황군에도 지원해드리는 정책 같은 거, 그 외 보조 사업이라든가 융자금 같은 거를 주로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원활하게 지역민과 어울려서 상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거 말씀드리고. 성공한 선배 귀농인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관도 인기입니다. 귀농 귀촌을 앞두고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디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등 귀농 선배나 농협 전문가들이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크고 작은 고민을 듣고 직접 조언해주기 때문입니다. 고추 농사를 좀 해보고 싶고요. 노후에 좀 시골 내려가서 좀 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서 이렇게 상담가들이 농림부의 융자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귀촌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줘서 좋은 상담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는 관람객이 즐길 만한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농부시장에선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수제 농식품 등이 판매되고 농기자재관에선 농산물 건조기나 새싹 재배기 등 도시민들이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도시에 있으면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인터넷밖에 없는데 이렇게 와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서 보니까 농기구도 엄청 큰 농기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농업이 이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청년 예비 귀농인들은 농업을 둘러싼 전망과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팜테크 포럼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라든지 일본에서 그 연구를 하시다가 오신 그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 농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하고요. 이 밖에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나 팜스테이 농촌들을 소개하는 체험관도 있어 향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도 아주 실용적인 박람회로 평가받았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최신 트렌드와 필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2019 K-팜 귀농귀촌 박람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 겨울 월동무부터 최근 마늘 양파까지 생산 과잉으로 값이 폭락하는 채소들이 속출하면서 정부의 사후 약방문식 채소 수급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급기야 한농연은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청와대 분수대 앞
현수막과 손피켓을 든 30여 명이 일렬로 늘어섭니다. 손피켓에는 농민 생존권 보장, 근본적 채소 수급 대책 마련이 선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소속 농민들. 지난 겨울 무배추 대파에 이어 최근 마늘과 양파까지 채소류 가격 폭락 사태가 이어지자 정치권의 근본적인 처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 연이어 연 겁니다. 이들 농민들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 5개 품목의 가격이 매년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 정부의 관련 대책이 수매 비축 산지 폐기와 같이 시장 격리 중심의 후속 조치에만 한정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든 농산물 정책이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선조치 아닌 후조치를 하기 때문에 농민의 피해는 이미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들은 또 부정확한 통계가 채소류 가격 폭락의 원인이라며 농업 통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계청의 농업 관련 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 등의 통계가 부정확하면 효과적인 정책 대응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농산물 통계 생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소값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을 없애기 위해 수입 보장보험을 확대하고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시장 격리 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매 비축, 시장 격리 등 사후적, 한시적 조치보다 보다 근본적이고 사전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이 절실한 품목인 것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습니다. 마늘 양파 생산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에 농식품부가 마늘 3만 7천 톤, 양파 12만 톤을 시장 격리했음에도 가격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입니다. 단순하게 공급 과잉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유통상의 문제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정부의 채소류 가격 안정화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계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식품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채소류 소비가 줄어드는 추세라 과잉 생산과 산지 폐기 등이 발생한다면서 채소 산업 전반을 점검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농민단체에 이어 여야 의원들과 대통령까지 채소류 가격 안정 근본 대책을 주문함에 따라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오는 25일부터 양돈 농가가 직접 처리한 잔반을 돼지에게 급여할 수 없게 됩니다. 자가 잔반 급여를 금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잔반 급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주요 전파 경로로 지목된 데 따른 예방 조치입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주요 전파 경로로 꼽히는 양돈 농가의 직접 처리 잔반 급여가 25일부터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ASF를 비롯한 가축 전염병이 국내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현재 국내 양돈 농가 가운데 음식점 등에서 직접 잔반을 받아 자가 처리하여 먹이는 농장이 173개소, 전문 처리업체가 처리한 잔반 유래 사료를 받아 먹이는 곳이 84개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25일부터 농식품부 장관이 요청할 경우 양돈 농가는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처리한 잔반을 돼지에 급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잔반 급여가 허용됩니다. 현행처럼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을 돼지에 급여하는 건 가능한 겁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놨습니다.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하길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 2개월치 급여량의 50%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사료 구입비와 사료 급여 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도 지원하며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면 지자체를 통해 돼지를 숨에 도태할 방침입니다. 또 잔반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 처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처리를 못하는 업체들, 식당이라든지 집단급식소가 있으면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 인근에 있는 그런 처리소를 안내해 드리려고 콜센터도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어요.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양돈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식용곤충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요리에 적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의료 분야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식용곤충인 갈색거절이 고소해를 장기간 복용하면 수술받은 암 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화제입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담도암 수술을 받은 하옥자 씨. 보기엔 초코우유를 마시는 것 같지만 사실 고소해 분말을 물에 탄 환자식입니다. 제가 입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남의 음식을 잘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줄줄줄 넘어갔잖아 내가. 숟가락 한번 떠먹어보고 이제 컵으로 마셔야 됐잖아. 고소해는 고소한 애벌레라는 뜻으로 식용곤충인 갈색거절이의 별칭입니다. 고소해는 2016년 일반 식품 원료로 인정되면서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어 왔는데 최근엔 의료 분야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53%, 지방 31%로 몸에 좋은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박준성 교수 연구팀은 암 수술 후 3주간 고소해 분말을 섭취한 환자와 기존 환자식만 섭취한 환자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고소해를 섭취한 환자는 기존 환자식만 먹은 환자보다 평균 열량은 1.4배, 단백질량은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량도 3.7% 증가했으며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또 최단도암과 간암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수술 직후부터 퇴원 후까지 2개월간 임상시험을 한 결과 고소해 분말을 섭취한 환자들은 면역력이 높아져 수술 회복이 빠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암세포에 대항하거나 암세포 전이를 막는 면역세포가 각각 16.9%, 7.5%씩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될 때까지 몸무게도 많이 빠지고 그 면역 세포들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갈색거절이를 꾸준히 먹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이런 그 근육량이나 그다음에 면역 세포가 좀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들은 상처 치유와 체력 회복을 위해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양질의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육류나 생선류 등은 육질이 단단해 소화가 어려운 데다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해는 분말 상태로 가공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적은 양으로도 필요한 영양 성분을 모두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기능성 제품으로도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환이라든가 뭐 엑기스 종류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도 농진청은 식용곤충이 단순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환자식이나 의약품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식용곤충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의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즉 쌀 생산 조정제 신청률이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논의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을 재배해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목표 면적의 92.3%에 달하는 7,926헥타르의 신청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쥐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가격 결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는 도와 교육청, 영양교사 생산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2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보조금 지원을 포함한 올해 쥐마크 우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 계획과
시장 가격을 반영한 학교의 공급 가격 결정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도는 올해 18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도내 1,814개 학교에 학생 125만여 명에게 도지사가 인증하는 고품질 G마크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12개국에 사료 25,221톤을 수출해 총 수출액 28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수출국은 중국과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이며 수출 품목은 유익균 합제와 비타민C, 프락토 올리고당 등 13종입니다. 도는 동물 사료가 강원도 수출 유망 품목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여름철을 맞아 농업시설물 전기 화재 예방에 나섰습니다. 도 농기원은 예산과 서천 지역의 시설하우스 축사 등 20곳을 대상으로 전선 탈색 및 손상 여부와 차단기 설치 및 동작 여부, 멀티탭과 콘센트 먼지 쌓임 등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전기 배선과 자가 설치한 배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건강 먹거리는 1년 중 딱 이맘때만 볼 수 있는 과일이죠. 바로 천도복숭아입니다. 새콤한 맛으로 여름철 잃었던 입맛 돋우는 데 제격인데다 예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준 과일이라고 불릴 만큼 영양도 풍부한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영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오늘 소개해드릴 제철 먹거리는 바로 천도복숭아입니다. 일단 먹기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바로 씻어갖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상큼하고 딱 제철 과일이어가지고 새콤달콤 여름철 과일 천도복숭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복숭아는 껍질 표면에 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털 없는 복숭아인 천도와 일반 복숭아로 나뉘는데요. 천도복숭아는 경북 경산과 영천 등이 주산지로 털이 없이 반들반들하고 신맛이 많은 편입니다. 간혹 복숭아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섭취하기에도 좋은 과일이겠죠. 또 천도복숭아는 과육이 대부분 주황색을 띠고 크기는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로부터 천도복숭아는 천상에서 열리는 과일로 천도를 먹으면 죽지 않고 장수한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기도 합니다. 특히 이 천도복숭아는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버릴 게 하나 없는 영양덩어리인데요. 면역력을 키워주고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데 그만입니다. 알칼리성 여름 식품으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입맛을 돋우며 특히 비타민 함량이 높아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복숭아 껍질에는 해독작용을 하는 유기산이 풍부해 니코틴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도복숭아,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분들의 특별한 천도복숭아 요리법 한번 들어볼까요? 샐러드로 해 먹어도 맛있어요. 네, 요거트에다가 섞어서 먹기도 하고 따로 갈아서 먹기도 해요. 다양한 천도복숭아 요리법 가운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바로 더위를 싹 가시게 할 천도복숭아 냉국입니다. 먼저 천도복숭아 2개와 양파 반 개, 오이 반 개, 불린 미역, 식초, 소금, 설탕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천도복숭아는 식초를 희석한 물에 씻어 껍질째 채를 썹니다. 오이와 양파 그리고 불린 미역도 먹기 좋게 썬 뒤 생수에 식초, 설탕, 소금으로 냉국 국물을 만드는데요. 냉장고에도 차갑게 한 뒤 준비해둔 재료를 부어 골고루 섞어주면 여름철 별미 천도복숭아 냉국 완성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맛있는 천도복숭아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맛있는 천도복숭아 고르려면요. 표면이 좀 매끄럽고 좀 붉은빛이 감도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맛있는 천도복숭아를 골랐다면 보관하는 법도 중요하겠죠? 천도복숭아는 상온에 뒀다가 먹기 1시간 전쯤에 냉장고에 넣어 시원하게 먹는 게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 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